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6.25 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이 10일 백세를 일기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이분이 계셨기 때문에 6.25에서 우리 조국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다부동 전투에서요, 한 달간 적을 묶어둘 수 있었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부동 전투가 만약에 일찍 적군에게 밀렸더라면 인천 상륙작전을 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겠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이제 반격이 시작돼 가지고 1950년 10월 19일 평양에 제일 먼저 입성한 부대도 바로 백선엽 장군의 제1사단이었습니다. 좌파는요, 백 장군이 간도 특설대에서 근무했다, 이 전력을 문제 삼아 가지고 친일파로 규정하고 매도해왔죠. 그런데 그분은요, 자신의 그 잘못을 몇십 배, 몇백 배 상쇄하고도 남을 그런 공을 세웠습니다. 조국을 구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6.25 전쟁에서요, 좌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김일성이 민족 통일 전쟁이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겼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국 측에서 더 각별한 존경과 예를 다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11일 백 장군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리워질 영웅이자 국가의 보물이라면서 그분을 애도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백 장군은 오늘날 한미동맹을 구체화하는 데 믿을 수 없는 공헌을 했다. 6.25 전쟁 당시 군인으로 복무하고 한국군 최초 사성장군으로 육군 참모 총장까지 한 백 장군은 영웅이다,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백 장군의 빈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를 보낸답니다. 그 조화 박원순 전 시장 빈소에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린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그렇게 자살한 그 박 전 시장 빈소에도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이름의 조화를 보냈습니다. 그 조화가 백 장군 빈소에 놓인다는 게 어쩐지 개운치 않네요. 역시 언론은요, 그 하루 전에 죽은 그 박 전 시장, 이 사람 기사로 도배질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중매체의 속성이라는 게 대중의 관심도에 따라서 편집되게 마련이니까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아무리 민심이 가볍기를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야 조국을 위해서 전장에서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는 거냐,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박 전 시장의 이 빈소에는요, 연일 내로라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치가 전도된 그런 시대라고 해도 정말 어떻게 이 지경이 될 수 있는지 기가 막힙니다. 뭐 그렇지만 이게 현실이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대표적인 진보 정치학자죠.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도 조문을 갔던 모양인데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의혹에 대해서는. 그랬더니 이 최 교수가 죽음으로써 모든 걸 답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에게 뭔가 사과라도 한마디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언에 한마디도 없었죠.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박 전 시장이 책임 추궁을 피해서 도망간 것 아닙니까? 박 전 시장의 그 장례는 5일장으로 해가지고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장례위원회까지 거창하게 구성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백낙천 서울대 명예교수, 그리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 다음 서울시 행정부시장, 이렇게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네요. 그건 그런데 백 장군의 장례는요, 육군장으로 치러진답니다. 아니, 그분의 공적을 생각하면 이걸 국가장으로 해야죠. 국가장으로 정 뭐 반대가 심해서 못한다, 좌파들이 너무 반대해서, 그렇다면 사회장으로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의 차별을 둘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무례하기가,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 또 국민에 대해서 무례하기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박 전 시장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자살을 했습니까? 무슨 뭐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겁니까?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들통날까 겁이 나서 죽은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요, 유족 측이나 서울시 측이나 민주당 측이 직접적인 사인이, 그 다음에 자살 동기가 어디서 이걸 밝히든지요. 서울시장 비서실의 어린 부하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직원이요, 최근 사직한 후에 정신과 치료를 이제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엄중한 법의 심판과 사회적 보호를 받는 것이 치료 또 회복을 위해서 성결 과제다, 이렇게 판단해서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의사가 조언을 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혼자 속으로 그렇게 끙끙 앓아서는 그 악몽에서 깨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스스로가 살아나는 길이고, 또 그것이 이 사람들 흔히 말하는 문재인 정권 측이 잘 말하지 않습니까?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 이게 바로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래 사람은, 힘없는 사람은, 부하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자기가 그냥 혼자 당하고 속으로 사귀는 게,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 좌파의 직업윤리, 도덕윤리, 그것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이게 기가 막혀서 또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 전 시장 빈소를 찾는 분들, 이름께나 있는 분들이죠. 자리가 아주 넙직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이름을 전국적으로 날린 분들, 또 힘께나 쓴다는 분들, 이분들 말이죠. 자신들의 발걸음이 그 어린 희생자, 그 피해자의 머리에 쇠몽둥이로 내리치는 같은 그런 충격을 준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라도요,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어린 여성 피해자, 이 사람을 보호하자, 이런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그 여성 한 사람의 저항이요, 태풍이 되어서 가진 자, 힘 있는 자, 이름 있는 사람들, 이들의 횡포를 날려버릴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야죠. 도와주세요. 그게 이 땅에서 말이죠, 같은 국민이 되어서 또 같은 이웃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의 도리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